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또 요청이 있으셨던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남자분 손 케어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모델분을 제가 준비를 했고, 남자분 손 모델을 준비를 했고, 기본 큐티클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회를 만약에 나가실 때 그 하이샤인 하는 방법 그거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남자분 중에서도 젤네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젤네일 하는 거 알려드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폴리시드맨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컬러 칠해드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술을 하실 때는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먼저 시술자의 손을 소독을 하고요. 이거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니까 빼먹지 말고 꼭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술자, 그러니까 모델, 그리고 고객님의 손도 소독을 해줍니다. 소독할 때 손등,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상처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런 것도 체크하는 게 좋겠죠? 소독이 끝났으면 에미리 보드를 이용을 해서 길이 조절을 할 건데, 남자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프리엣지 부분 있잖아요. 이 하얀 부분, 요 하얀 프리엣지 부분이 긴 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 이걸로 하염없이 갈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엣지가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러면은 이런 네일 리퍼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회를 나가실 때는 손에 힘 조금만 빼시고, 대회를 나가실 경우에는 미리 이거는 좀 잘라 놓는 게 좋겠죠. 뭐 쉐입을 다 잡아갈 필요는 없지만 대회 시작했는데 이거 자르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에미리 보드를 이용을 해갖고 길이랑 모양을 조절을 할 건데, 샵에서 케어를 하실 때는 파일을 왕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만 한쪽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면 거스러미가 없거든요. 근데 대회를 나가실 때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거스러미가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그 원래 정석이 한쪽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왕복으로 할 때는 소리가 이렇고 한쪽 방향으로 할 때는 소리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로 이 사람이 파일을 왕복을 했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하나 그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실 때는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여기다 이제 다 대충 해놓고, 그리고 이걸로 한쪽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샵에서 할 때는 그냥 왕복으로 하셔서 대충 이제 쉐입을 잡으신 다음에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여자분 케어 올렸을 때 화일이 이렇게 자꾸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손톱이 짧으신 분들 화일이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화일을 잡을 때 이쪽 엄지손, 왼손 엄지에다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사용을 하세요. 물론 이제 화일을 많이 하시면, 특히 뭐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여기에 상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쉐입 잡을 때는 그렇게 상처가 안 나니까 이렇게 대고 지탱을 하시면서 파일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랑 모양을 다듬었고요. 그리고 요 밑에 화일을 하고 나서 요 밑에 거스러미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디스크 패드를 사용을 하시는 샵에서는 디스크 패드를 이용해서 여기 거스러미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스폰지 화일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지 화일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지금 저는 100그릿하고 180그릿짜리 스폰지 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웬만한 거스러미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꺼즈로 케어를 하면서 한 번 더 만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물론 화일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거스러미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길이랑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고객분한테 길이랑 모양 괜찮으시냐고 한번 여쭤보고,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뭐 까다롭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 프리엣지를 뭐 더 잘라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고객님한테도 반드시 괜찮으세요라고 한번 여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핑거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불리고 있는 동안에 이쪽도 다듬어 줍니다. 왼손 쉐입까지 다 잡아줬으면 이제 체인지를 할 건데,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손 바꾸실게요 하면서 이 거즈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담가달라고 하고, 물이 이렇게 뚝뚝 흐르지 않게 한번 가볍게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셔가 젖어 있는 상태로 밀어 올려줍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큐티클이 여자분들보다 좀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팍팍 올려야지, 이걸 다 내가 다 잘라버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되게 전투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남성분들은 케어를 자주 안 받아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이제 민감하거든요. 자극 같은 게. 여성분들은 몇 번 해보셨지만 남성분들은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팍팍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살살살살살살살살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올릴 때도 고객님한테, 고객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 해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고요. 메탈 부셔 사용을 할 때도 이 각도를 45도 각도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셔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부셔를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보통 부셔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너무 눕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부셔를 사용을 하실 때도 45도 각도로 눕혀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지금 여기 큐티클도 밀어 올려졌고, 이런데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루즈 스킨 같은 것도 밀어 올려지고 있죠. 푸셔의 날이 또 고르지 않거나 그러면 또 손톱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푸셔 관리도 이제 잘 하셔서 그 표면이 고르게 그 관리 잘 하시는 거 중요해요. 니퍼를 때때로 우리가 날을 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셔도 날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너무 오래됐다, 날이 나갔다 그러면은 새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손을 자세히 보시면 요런 데는 또 큐티클이 두껍게 자라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큐티클이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루즈 스킨은 어느 손이든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꺼즈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할 건데, 꺼즈랑 니퍼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엄지손에다 이렇게 말아주시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얀 거스러미는 이렇게 거즈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즈로 제거가 안 됐어, 요런 건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삐져나온 요런 거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니퍼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분처럼 큐티클이 일정하게 자라나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너무 두껍게 자라나는 경우는 이제 뭉텅뭉텅 썰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케어하다 피나면 이제 다시는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안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조금씩 제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드시 니퍼가 한 번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한 번 더 꺼즈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저는 여기는 많이 안 잘랐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이제 균일하게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다른 손가락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케어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보다 키가 크잖아요. 다리가 길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손을 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르게 앉아 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술자하고 이렇게 다리나 무릎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술자가 잘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다리를 쪽벌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시술자 다리를 모으고 있든가 아니면 살짝 옆으로 가든가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반대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신 남성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다리가 닿을까봐 좀 약간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 그런 자세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술자가 알아서 이렇게 피하니까,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일부러 이렇게 엉덩이를 쭉 뺀 자세로 스쿼트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앉아 계시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샵에 오시면은 일단 아직까지도 남성분들이 네일샵에 오는 거를 좀 어색해 하시는 데다가 오셔서 그 자세 때문에 되게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술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여자 네일리스트가 남자를 할 때, 이 손님 다리가 자꾸 닿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리가 더 넓어지게 되면은 내가 시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리를 이렇게 피해서 하면 돼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대회를 나갈 때는 시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수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분한테 부탁을 하죠. 뭐 똑바로 앉아 있어라라든가 다리를 뭐 이렇게 하고 있어라라든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고객님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가장 편한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피해 주시면 되고, 다리가 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하면 돼요. 특히 이제 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금 상처가 있고 여기 아까 이렇게 좀 길게 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때 특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너무 세게 이렇게 꺼지로 또 밀면 또 이런 데 상처가 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만져주면서, 네, 이렇게 해서 큐티클 클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 손에는 하이샤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회에서 큐티클 클린은 이제 이것보다 뭐 최대한 큐티클이 안 남아있게, 근데 피는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모델이 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빡빡 밀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계절이 겨울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냥 일반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로 광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버퍼로 광을 내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180그립부터 샤이너까지 얼마나 곱게 잘 버핑을 잘 했는가,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거는 새 건데 여기는 100그릿이고 여기는 180그릿인데, 실제 100그릿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손톱을 봤을 때, 그러니까 모델의 손톱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막 줄무늬가 있다든가 손톱이 울퉁불퉁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해요. 100그릿은 그냥 젤네일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180그릿으로 가볍게 해줄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큐티클 케어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180그릿이라고 해도 조금 거칠거칠한데 이걸로 살 부분을 비벼버리면은 상처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객님의 요 큐티클 라인 있죠. 여기를 이제 가드를 잘 해요. 그러고 나서 큐티클 라인에 이 버퍼가 잘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밀어주는 편입니다. 이거를 손을 안 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상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해서 비벼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살이 까지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광을 내다가 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맨즈네일 케어 대회 나가고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특히 큐티클 라인 쪽은 좀 살살 조금씩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광을 낼 때는 이렇게 길게 화일을 길게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 버퍼가 닿지 않는 면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루를 한번 털어줘요. 왜냐면 이 가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비비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가루 때문에 광이 안 나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이제 220이랑 280이에요. 그래서 이제 220이 이 면이고 여기가 280이거든요. 그러니까 220으로 또 갈아주고, 아까랑 똑같이 조금 더 힘을 줘서 갈아줄게요. 특히 하이샤인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런 사이드 부분이거든요. 여기 표면은 엄청 열심히 잘 광을 내놓고 여기를 잘 안 갈아가지고 이제 기스가 남아있다든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골고루 버퍼를 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나가신다면 모델하고 사인을 잘 해놔야겠죠.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비벼갖고서는 광을 내고 있는데 좀 뜨거운 것 같아, 아니면 좀 아픈 것 같아, 피날 것 같아, 쓸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참는 게 아니라 모델이 신호를 줘야겠죠. 뭐 이런 것까지 말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실제로 모델이 참다가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그릿으로 한번 갈았고, 그 다음에 280그릿으로 조금 더 힘을 줘서 갈아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점점 고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을 줘도 돼요. 이런 양 사이드도 잘 비는 부분이 없게 버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280그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샤이너거든요. 샤이너는 당연하지만 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꼭 새 거를 쓰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뭐 스캅처 같은 거 대회 나갈 때는 한 손가락에 하나씩 새 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제 맨즈네일 케어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반드시 새 거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녹색면하고 흰색면이 있는데 이 녹색면을 먼저 대는 거예요. 녹색면을 똑같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점점 이제 좀 힘을 줘갖고 밀면서 힘을 좀 가해갖고 이제 광을 내주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아까는 스폰지 버퍼 그냥 이렇게 썼잖아요. 눌러서 썼는데 얘는 지금 누르는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눌러서 광을 내줘요. 근데 광을 냈을 때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세워서 힘을 줘서 한 다음에 이렇게 은은한 광이 나오는 정도로 해야 나중에 이제 마지막 면을 썼을 때 광이 잘 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샵에서 고객님한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손톱을 갈아서 연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할수록 손톱은 얇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손톱을 갈아서 광을 내드리는 거다. 왜냐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거 한번 받아보시고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걸 따로 사셔갖고 틈만 나면 이걸 가는 분들이 계세요. 책상 같은 데 꽂아놓고. 근데 그러다가 손톱 엄청 얇아져가지고 막 흐물흐물해져갖고 너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꼭 사전에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해주시면 손톱이 얇아지니까 좋지 않고, 저는 이렇게까지 광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탑코트를 발라드리거든요. 영양제랑 탑코트를 발라드리거나 아니면 젤레이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거는 대회니까,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샤이너를 사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이 하얀 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여기 다 묻어있는 먼지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얘로 이제 사정없이 광을 내주면 돼요. 지금 소리가 들리실 텐데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광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10손가락을 다 해주면 돼요. 근데 할 때 요런 데 사이드를 좀 부족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심사할 때 이렇게 볼 때 여기가 광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탠드 같은 거 가지고 가시겠지만, 이러면서 스탠드에다 불빛에다 비춰보면서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미 이 정도 단계까지 왔을 때 다시 얘로 돌아가면 시간이 이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부터, 이 스폰지 버퍼를 사용하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다 모든 면을 다 갈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이샤인의 이제 그 심사의 관건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맨즈 네일 케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카처나 그런 인조 손톱 할 때 하이샤인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너무 또 세게 빡빡빡빡 밀다 보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뜨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다가 잠깐 끊고 하다가 잠깐 끊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광을 내다 보면 솔직히 이 5손가락 중에 한 2개, 3개쯤 되면은 이게 샤이너가 이제 시원치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회를 나가면 무조건 한 2손가락에 하나씩은 샤이너를 새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갈 때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을 다 냈고요. 광을 다 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물티슈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대회에서는 오일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깨끗하게 다시 한번 거즈나 이제 물티슈 이런 걸로 마무리.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일어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런 거 다 없게. 자, 이게 이제 마무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왼손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보통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티나는 건 싫은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광이 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남성 고객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탄생을 한 게 매트탑이죠. 매트탑을 젤레일로 시술을 하셔도 되고, 그냥 매트탑이나 아니면 이제 매트한 타입으로 마무리가 되는 영양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바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 스폰지 버퍼 280g램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광이 더 들어가거나 이제 그러면 아까 같은 이제 하이샤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 젤네일 유광 무광 이제 나눠서 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고객님의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대회를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객님을 이제 시술을 해드릴 때는 무조건 영양제 발라드릴게요 해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해드리기보다는 고객님한테 한번 먼저 여쭤보세요. 광이 반짝반짝 나는 타입이 있고 광이 안 나는 게 있는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고 고객님께서 나는 뭐 광이 나는 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게 이렇게 관리받은 것 같아서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뭐 이렇게 너무 튀고 그러는 거는 싫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렇게 무광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됩니다. 여기도 뭐 샵에서 시술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핫타올로 하게 되겠죠. 네, 다 됐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도 젤 네일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젤 네일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지금 아까 전에 시술로 여기는 이제 280g까지 지금 갈아놓은 상태고 여기는 하이샤인까지 해놨거든요. 근데 하이샤인을 한 상태에서 젤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다시 이제 스크래치를 내줘야 돼요. 스크래치를 낼 때는 180g 파일을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저는 이 스펀지 파일에 이제 100g짜리 있죠. 예, 요 거친 부분 여기를 사용을 해서 스크래치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할게요. 그냥 또 짝짝이로 가시면 또 슬프실까봐 그랬는데 모델분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g짜리 스폰지 버퍼로 가볍게 스크래치를 내줬고요. 제가 그냥 되게 대충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이 사이드까지 지금 다 샌딩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이제 먼지까지 다 털어낸 상태예요. 그러면 젤 네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죠. 반드시 pH 본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pH 본드의 역할은 손톱 표면에 있는 불필요한 유분, 수분, 그리고 먼지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pH 농도를 딱 중성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발라주세요. 손톱에 여기에 유분기가 남아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젤 네일을 하면은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마른 상태에서 이제 젤 중에서 뭐 보통 이제 베이스 젤을 이런 걸 많이 바르시는데 이제 영양 젤이죠. 예, 영양제 성분이 들어있는 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 젤 대신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컬러 젤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라볼게요. 유지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베이스 젤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젤 네일을 하면서 손톱이 상해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지력이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영양제 성분이 들어있는 젤을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보통 2주 정도의 유지력이면, 예, 2주 정도의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냥 칼라를 할 때는 이제 보통 3주 이상 가지만 길이가 자라나니까 3주에 한 번 정도씩은 내점을 해서 체인지를 하시기를 권하죠. 근데 이제 영양젤, 비타젤 같은 경우는 2주예요. 다른 브랜드의 젤들도 아마 다를 텐데 그래도 2주 정도는 아마 갈 거예요. 젤 네일인데 2주도 안 가면은 그거는 조금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젤램프로 구울 건데, 자, 넣어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지금 이 남자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손톱이 굉장히 두꺼우신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코트로 마무리를 할 건데, 만약에 손톱이 굉장히 얇다
이러신 분들은 투코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는 36W짜리 램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지금 이 제품의 경우에는 30초를 하는 건데 각 뭐 젤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브랜드를 참고를 하시고 30초가 돼서 지금 꺼냈어요. 그런 다음에 젤 클렌저로 가볍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경화 젤을 닦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폴리시드맨 캠페인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폴리시드맨 캠페인이 뭐냐면은 그 아동학대를 당하는, 성적이나 폭력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래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5손가락 중에 하나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매니큐어를 그러니까 컬러를 칠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신기하고. 그럴 때, 아,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 캠페인을 설명을 하는, 예, 그런 취지의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보통은 뭐 한 손가락에 칠하면 되는데 뭐 여기 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새끼 손톱에 예쁘게 칠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다가 하시고 싶으세요? 검지 손가락. 검지요? 여기요? 여기 어디에다가 할까요? 왼손에다가. 왼손이요? 색깔은 어떤 색깔 하고 싶으세요? 컬러는 아무거나 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무 색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색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반짝이를 한번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 발라드릴 건데 지금 이 비타젤 위에다가 바를 거고요. 매니큐어를 바르셔도 상관이 없고, 뭐 이거는 젤 베이스니까 젤을 바를게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젤은 젤리씨 2142번이고요. 어차피 2주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2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네일 컬러는 유지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젤 네일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이 30초 큐어링 할게요. 반짝이 컬러 같은 경우는 굳이 투콧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콧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반짝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투콧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원콧으로 마무리를 하려고요. 지금 요 정도 반짝이가 예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탑젤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손 좀 힘 빼시고. 요 프레지 끝까지 다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큐어링 해줍니다. 네, 30초 큐어링 끝났고, 마지막으로 젤 클리너도 마무리하면, 젤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는 오일이랑 핸드크림으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오일 바른 다음에 가볍게 마사지. 또 남자분들도 너무 번들번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최대한 약간 많이 끈적이지 않는 좀 가벼운 오일이 있으면 그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